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수술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술을 지금 예약 중에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수술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술을 하면 우리가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깨어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가족들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수술비 과연 얼마나 준비해야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또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이런 부분 가장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갖고 계신 증권에는 굉장히 많은 담보들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즉 보장을 받기 위한 특약들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증권 안에는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 한 번쯤은 살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들 중에서요. 우리 시청자들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맹장 수술부터 시작해서 뇌출혈 또는 뇌졸중, 뇌경색 이런 수술 했을 수 있고요. 심장이나 또는 관절염, 또 스텐트 삽입술, 암뿐만 아니고요. 심장에 관한 것, 특히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수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어떤 거라도 한 번쯤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장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수술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자, 너무나 어렵죠. 질병 수술은 도대체 뭐고 1호종은 뭐고 7대부터 시작해서 14대 그리고 5대 기간, 2대 질환, 106대, 112대 너무나 많은 수술들이 세분화되어서 많았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지 어떤 경우라도 수술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자료를 보시면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수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연간 수술비가 약 5조 원의 눈앞에 왔다고 하죠. 엄청난 수술을 한다는 거죠. 4조 9천억 원. 네, 심장도 많이 수술하고요. 지난해만 해도 153만 명이 수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진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장에 대한 수술도요. 42%나 늘었다고 하죠.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수술은 안 할 수가 없고요. 응급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요. 백내장 수술, 치매, 폐렴 순으로 진료비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수술하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비용이겠죠. 그래서 작년에 36만 명이 백내장 수술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죠? 네,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또한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수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실비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수술비를 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 수술비는요. 횟수에 상관없이 주는 거죠. 한 번 하든 10번 하든 계속 준다는 사실이고요. 정액으로 준다는 거죠. 즉 내가 수술할 때마다요. 정해진 가입금액. 내가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1,0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1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100만 원을 주는데 할 때마다 계속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술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고 작은 각종 수술부터 특약별로 내가 수술비에 관해서 여러 개 특약을 준비했다면 함께 합산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죠. 실손으로 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많이 하게 된 로봇 수술이죠. 로봇 팔을 이용해서 원격 조정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로봇을 시켜서 원격 조정을 한 수술이 있는데요. 외과나 흉부외과,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특히 최근에 갑상선 절제술도요. 로봇 수술 많이 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손의료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비급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실손의료비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도 수술비에서는 챙겨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과거에 내가 아파서 수술했거나 했던 부분을 또 재발하거나 했었을 경우에도 계속 반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우리는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령대별로요. 수술을 많이 하는 다빈도 수술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는 어쩌다 한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 시대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술들을 하게 되고요. 여러 부위의 수술을 하게 되고 의술이 발달할수록 굉장히 수술 기법은 단순해지면서 비용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 특히요. 50대 이후에는요. 최근에 가장 많이 있던 게 백내장 수술이죠. 백내장도 노인성 백내장이 있을 수 있고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인 백내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백내장 수술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수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요. 스텐트 삽입술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요. 네, 째지 않고 하는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비관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해하면 뭐 피를 보지 않고 한다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는 다 열어서 잘라냈던 수술을 했다면 요즘은요. 혈관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또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관혈 수술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혈이든 비관혈이든 수술하게 됐었을 때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1, 200만 원 받자고 수술비 보험을 드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조차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진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이런 수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심장에 관련된 수술은 상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하게 됩니다. 협심증뿐만 아니고요. 부정맥이랄지 뭐 다양한 심장에 관련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간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심박 조혈장치 이상으로 이제 교체하거나 삽입하는 것도 수술입니다. 그리고 카테터 삽입하는 것도 있고요. 스텐트 삽입술을 가장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요. 심장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많고요. 이대질환 하면 우리가 이제 뇌 관련인데요. 뇌 기저분,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부분 수술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뇌 종양 수술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뇌 관련해서도요. 스텐트 삽입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술이 발달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수술들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비용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의료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많은 담보 중에서요.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고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 오랫동안 유지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이제 많이 보완들 하셨을 텐데 생명보험 수술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돼 있었죠. 1종에서 5종. 이렇게 돼 있었고요. 손해보험은 몇 대, 몇 대, 몇 대 또는 질병수술비 또 이대질환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수술비를 실제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술비들을 모아보니까요. 뭐 7대부터 시작을 해서 14대, 16대 그렇죠. 너무나 어렵죠.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심지어는 112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2대 질환과 5대 기간 또 있어. 도대체 이게 뭘까?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가입할 때 잘 살폈는데 또 잊어버리고 내가 받으려고 할 때 또 한번 살펴보면 그때 알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께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로 많이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을 종류별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빈도 수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세분화하다 보니까 예전에 1,000만 원 줬던 것을 요즘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자꾸 세분화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술비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더 좋은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질병수술비라는 특약을 또 추가로 가입하시게 되고요. 또 1호종 수술비를 따로 보장을 준비하시게 되면 수술하게 됐었을 때 해당하는 것을 전부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거 한 가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이 중에서 같이 특약을 준비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장을 훨씬 더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대 질환을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대 질환 하면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크게 분류하는데요. 생명보험사에는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좁아서 이 담보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시면 보장을 못 받거나 아주 소액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요. 스텐트 삽입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통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째지 않고 하는 이런 수술, 관을 통해서 넣어서 혈관을 넓혀주거나 뭐 확장을 해주거나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스텐트 삽입술이요 64,000건 정도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대부분은 다 비관절 수술을 하는 거죠. 째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죠. 물론 수술 자체가 간단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째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의술의 기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래도 그나마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상동맥 확장술이랄지 우회술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예, 확장술도 비관절, 관상동 우회술은 이제 관열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카테터 삽입하는 것도 비관열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나이 들수록 혈관 개통인데요. 뇌와 심장에 관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95%가 비관혈이라는 거죠. 째지 않고 혈관을 타고 동맥을 타고 하는 이런 수술. 그래서 이렇게 의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면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스텐트 삽입은요 평균요 3번 정도 한다고 하죠. 어떤 분은 6번, 7번 하신 분도 봤고요. 10번 이상 하신 분도 봤어요. 뇌 관련해서도요. 뭐 2개, 3개 스텐트가 있고 심장 관련돼도 2, 3개씩 스텐트가 박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10년 또는 15년 정도 지나면 또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또 옆에가 또 다시 혈관이 얇아지거나 그러면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3개씩 스텐트 삽입을 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러면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대질환 수술했을 때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과연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 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겁니다. 질병 수술비 30만 원을 놓고 1호종 특약을 한 구자 기준으로 최고 5종에 1,000만 원. 그리고 특정을 회사마다 다르지만 뭐 40대, 70대, 100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수술비를 한 구자 기준 1,000만 원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대질환은 좀 많이 하니까 조금 더 넣다. 그리고 5대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뇌라 심장, 신장, 간, 폐 여기까지 5개 많이 하는 수술까지 했을 때요.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요. 네, 관열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비관열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지 않고 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5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진단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성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아까 수술하게 됐을 때 보통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는 3회 평균 3.1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번 하신 분도 있고 더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수술비 보장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3회 정도 수술했다 라고 하시면요. 관열을 했을 땐 1억 5천만 원까지 내가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비관열 같은 경우는 1억 2,3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를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진단비는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게 제가 오늘 예시해드릴 가입 담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의 이대질환 위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것은요. 제가 오늘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 시청자님께 보여드릴 담보인데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수술할 때마다 주는 2천만 원을 준비한다고 보고요. 5대 기간에도 2대 기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입한다고 보고요. 1호종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그리고 특정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가입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2대 질환 여기에서 얼마 받냐면요. 뇌로 인해서 수술하게 되면요. 뇌혈관 질환 2천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그럼 3천 되죠. 여기에서 500만 원. 그리고 여기 3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러면 2천, 3천, 4,530만 원 받게 되겠네요. 자, 오늘 최고 이대 질환에 4,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랜 보험료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갱신과 비갱신 선택 가능하신데요. 납입 기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진단비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납입 면제도 있습니다. 암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뭐 6대, 7대 했었을 때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100세 만기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젊은 분들은 100세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요. 30년 납 90세 만기로 저렴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납입 면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내지 않고 끝까지 받는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남성 40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회사를 두 군데를 좀 비교를 해드려 보는데 기본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필수 담보라는 것이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눴는데요. 보통 40, 50대는요. 5, 6만 원대 가능하시고요. B사는 3, 4만 원대 가능하십니다. 여성 같은 경우도요. 4만 원대, 3만 원대 가능하신데요. 이 부분은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하시면 보장을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제가 4,530만 원 말씀드렸는데 한 2천만 원 할 때마다 2천만 원만 받겠다라고 하시면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나이에 따라서 보장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9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할 때마다 회당 반복해서 준다. 중복하고 계속 받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장점이죠. 수술을 일생에 한 번만 하나요? 한 가지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양한 수술, 여러 번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준비하시면은 내가 사성전에 수술한다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수술은 되고 어떤 수술은 안 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우리가 실손의료비만 갖고 계신 분들은요. 실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로봇 수술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도요. 지급이 가능하시고요. 네, 실비에서요. 요실금이나 치액, 비뇨기, 제왕절개 등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손의료비가 다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항목들도 있는데 다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 수술비 특약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맞춤 설계가 가능한 수술비 플랜. 네,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바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